(546명)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입니다. 이틀 후인 12일 국내 최초로 장기 실종 아동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 개봉을 합니다. 2000년 4월 4일 실종된 딸 최준원 양을 찾는 아버지 최용진 씨와 또 그 가족의 모습이 담긴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서울 독립영화제, DMZ 국제 다큐영화제 등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실종 아동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영화 증발의 김성민 감독 그리고 최준현 양의 아버지 최용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최용진 아버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마구동에서 그 집 앞에서 놀던 둘째 딸아이, 45살 정도 된 실종된 준원이 아빠 최용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의 감독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조금 뭐 대충 스토리는 알고는 있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20년째 실종된 둘째 딸 준원이를 찾는 아버지 최용진 씨와 또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실종 아동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픽션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네, 관련된 영화들은 많은데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영화 소재로 담기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또 지금 우리 아버님 나와 계시지만 가족들 이야기도 담아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다큐멘터리 만들기로 결심을 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이 실종됐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을 찾으러 다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학 시절부터 계속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인의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오르면서 좀 실종하던 부모님들을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 뵙게 된 것이 우리 최용진 씨인 건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 실종 아동 부모님들 만나 뵙기 시작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부모님들 인사드리면서 아버님도 이제 소개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감독님 첫 장편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심리 자문도 받으셨고 이거는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아마도 가족분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촬영은 한 4년 8개월 정도 했고요. 편집만 2년 정도 걸려서 완성을 시켰는데 자, 어쨌든 준원이의 실종이 아버님과 다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기억이고 그것을 이제 제가 카메라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과 이제 가족분들의 상처를 헤집는 어떤 해집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제 좀 조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조언들을 들려주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님께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질문을 드릴 때도 최대한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질문의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되게 긴장을 했어요. 네, 오늘 이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저로서도 그래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혹시라도
정말 말실수로 우리 아버님을 아프게 해드리면 어떡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는 영화 출연 전에 이제 방송 같은데 좀 많이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영화 출연하고 방송에 잠깐 나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결심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준원이는 모든 방송에 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홍보는 됐는데 결국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준원이가 좀 빨리 찾아지고, 그리고 준원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실종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의 그 고통과 또 문제점, 그리고 뭐 현실, 이런 것들을 국민께 좀 알리면 같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빨리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결심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땐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앞섰는데, 한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김성민 감독이 그 굉장히 저보다 더 오히려 많은 열망과 그 진정성에 제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5년 가까이, 4년 8개월? 그렇게 촬영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촬영을 계속 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도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한 7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아까 뭐 5년 정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십 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기억을 그날로 되돌린다는 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준원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저는 끝까지 저를 견디게 해주지 않았을까. 준원이를 만날 것 같은 희망이 저를 견디게 한 것 같아요. 따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여태까지 견디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완성된 영화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느낌은? 저는 20년 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20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에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찾았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죄책감에 자괴감도 좀 들게 됐고요. 내가 또 나 자신을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그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미어지는 이런 감정에 북받쳐서 보다가 잠시 눈도 감고 다시 보고 또 생각하면서 감고, 반복적으로 좀 그렇게 했고요. 어떻든 늦었지만 하루빨리 우리 준원이가 만날 거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 만드시면서 정말 아버님만큼 갈망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빨리 준원 양을 찾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 촬영을 언제 끝마쳐야 하는지 이 시기를 정하는 것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계속 다가왔었는데, 그때도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촬영을 멈추는 게 마치 제가 이제 준원이를 찾는 어떤 일을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저는 진짜로 준원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촬영 과정 속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영화 개봉 앞두고 그런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 물론 이제 준원 양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첫째 따님 이야기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던 건지.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족분들을 촬영을 하니까 네. 당연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가족분들의 모습을 담고 이걸 관객분들에게 결국 전달을 해드리려면 가족분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저의 눈으로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님과 준선 씨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저의 아버지랑 저의 관계가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선 씨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막하고 절박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준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준선 씨의 그 외로움이 조금 아주 작지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선 씨한테 많이 몰입을 한 상태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준선 씨의 모습이 많이 담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이야기까지 다 담겨져 있는 영화고 참 글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 제보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꼼꼼히 우리 아버님께서 적어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뭐 도움이 되는 제보도 있었겠지만 또 잘못된 제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어 놓고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계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 기록,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은 앞으로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기록으로 남겼고, 또 기록을 했더라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놓치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좀 더 의심이 가는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이제 습관을 이제 갖게 됐죠. 또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도 사실 많았습니다. 참. 분통이 터졌지만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준원이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준현 양을 찾기 전에 먼저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부모라면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계속 아직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사 중이고 뭐 새로운 어떤 단서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요. 20년이 지났어요. 너무 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단서를 잡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개봉되는 그 다큐 영화가 준원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좀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까지 영화를 다시 출연을 하셨던 이유도 사실 그거 목표는 하나잖아요. 준원이 양을 다시 찾는 거.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아버님께서 다른 실종 아동들 뭐 찾는 것에도 이제 굉장히 조금 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힘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00년 당시에는 백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발생이 되면 기다리면 97%가 해결이 돼요. 그냥 있어도. 그래요. 예, 그게 경찰의 성과죠. 97%가. 나머지 3%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마냥 기다리는 이런 방치된 사건들인데, 그 경찰의 그 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엄두도 못 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종 사건이 해마다 2만 건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또 이 사건이 특정이 돼야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그냥 방치됐다 이렇게 봐지면 되고, 그 초등 단계에서의 흔적들을 다 놓친 것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만 해준다면 저는 이 사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하고 또 기억을 되살려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 다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과학 수사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2000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초동 수사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가 2005년에 실종 아동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모들의 노력으로 네.
5년 걸려서 겨우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직적으로 찾아지게 됐습니다. 전문기관도 생기고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들은 즉시 해결됩니다. 아하. 예, 거의 그 숫자가 그 찾아지는 발생이 되는 찾아지는 이게 완벽한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문제는 그 2005년 법 제정 이전에 그 장기 실종 아동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시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아쉽네요. 정말 안타깝기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자 개봉이 언제죠? 12일로 제가 들었는데 같이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이 있다고 또 들었어요. 감독님. 네, 찾을 수 있다라는 이름의 이제 캠페인인데요. 그 장기 실종 아동 경우에 또 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기억을 편집해서 본인이 실종이 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실종 아동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실종이 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영화 개봉하고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일 날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122번님께서는 이제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꼭 준원이 찾을 수 있게 기도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505번님 영화가 성공하는 길이 준원이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시고요. 또 김일영님께서는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SNS를 봤다고 하세요. 네, 아버님께서 준원이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고 많이 우셨다고 응원의 말씀 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장기 실종 사건은 가족 모두를 파괴시키는 가장 악랄한 강력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만 조금만 갖고 우리 실종아동 가족들을 좀 챙겨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 실종 사건 이후 품비 박살난 그 남은 가족들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셔야만이 해결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기억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희한테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화 보겠다는 분들 캠페인 동참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영화 증발 꼭 성공해서 우리 준원 양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증발의 김성민 감독 그리고 최준영 양의 아버지 최용진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